강유수 강도사님입니다. 환영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 이름은 부르지 말아주세요. 네. 먼저 시민 여러분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면 외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선거 부정 의혹입니다. 제가 탄핵 당일날 밥을 먹고 지인들하고 돌아왔는데 TV를 보고 있는데 강철 부대 보고 있었어요. 제가 해병대를 나와가지고 그 해병대 여군들이 너무 잘하고 있길래 너무 잘한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지 이거? 누가 장난치나? 계엄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뭘 보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카카오 맵에 보면 경찰청 CCTV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볼게요? 국회의사당 과천 정무청사, 과천 선거위원회 근처에 혹시 CCTV가 있는지 봤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길래 와 아닌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297명의 군인들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예. 윤석열 대통령 할만했겠지요. 자, 욥기 27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제거하며 의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박수를 칠 날이 곧 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곧 우리가 박수 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0년 4월 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 민주당과 당시 국힘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선거 결과가 여러분 유독 사전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여러분 10%에서 12%가 사전투표에서 일괄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당시에 저는 저기 넘어 사당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NS로 약 몇백 명, 한 1000명 가까이 됐을 겁니다. 저희들끼리 모집을 해서 SNS로 모인 수백 명의 주민들과 함께 선거 무효 소송에 참여했더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럼 각하가 무엇입니까? 그럼 기각은 재판하고 기각되는 것입니다. 그럼 각하는 뭡니까? 재판도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하가 되었고 재판이 열린 인천 연수울 등 5군데마저도 제대로 된 증거조사와 수집을 하지 않고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기각이 되었습니다. 일제히 127건의 선거 무효 소송은 기각과 각하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6개월 만에 끝내야 하는 것을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도록 끝낸 것입니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지요? 민경욱 전 의원이 출마한 인천 연수을에서는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1,000장 이상이 나왔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후보 1번의 표가 128표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집계를 했는데 몇 표도 아니고 128표가 줄어들었고요. 2번 민경욱 의원의 표가 151표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다시 집계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심지어 4번 후보는요 얼마 득표를 원래 못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69표가 부정을 하다 보니까 69표가 늘어가지고요 몇 퍼센트가 늘어났을까요? 1%, 10%? 아니죠. 16%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집계를 하고도 이상함을 못 느낀다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 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서울 도봉구와 영등포 그리고 부산 사을 몇 군데 등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여러분 받아들여지면 증거 보존 절차를 판사와 함께 하게 됩니다. 제가 그곳을 참관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역시 많은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걱정되는 시민들이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관위에서 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법원으로 가야 되는데요. 선관위에서 밀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에 실어야 되는데 제가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유권자들의 소중한 표가 어떤 박스에 실려서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여기 기린도 아니고요, SPC도 아니고 삼립빵 박스에 실려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간 선관위가 돈이 없나? 예산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 얼마 전까지 계속 선관위 채용 비리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무 태만한 직원을 조사했더니 수십 차례 187일 동안 해외 여행을 간 직원에게 3,800만이나 되는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돈이 없겠구나. 빵박스에 담을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헌법 제1조에는 뭐라고 적혔습니까?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헷갈렸습니다. 자, 그리고 1조 1항이 그렇고 1조 2항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될 2항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소송을 했는데 재판도 열지 못하고 각하를 해버립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외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범인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것이지 시민들과 소송을 한 변호사들이 어떻게 범인을 특정한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소 고발을 하면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무효 소송은 오로지 원고 측에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선거소송에서 오로지 원고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여러분 3심이 아니란 거 알고 계십니까? 단심입니다. 단 1심입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원고 측에서 시민들이 변호사가 재판에 가서 무엇 할 것입니까?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거 부정 의혹은 밝혀질 수가 없는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200건의 채용 비리 등이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감사 안에 감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제도가 이상하다고 판단해질 때 수시로 검증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있고 사실상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국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조차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편히 살 수 있는데 누가 자신의 희생하면서 나라를 살리고자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희생하는 자가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비로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를 3번 외쳐주십시오. 최고의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떠드는 선관위가 수사를 받지 못할 명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선관위와 선거 부정 의혹을 수사하라! 수사하라! 사법부와 정치인들의 비호를 받고 있는 선관위는 해체하라! 해체하라! 선관위에게 면접을 해준 헌법재판소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감사합니다!